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한컴 MDS를 업로드를 하고 시장에 대한 뷰도 좀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또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위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지난주 말 후반부터 좀 강한 모습이죠. 코스피가 오늘도 코스피는 0.57% 정도 상승 중인데 코스닥은 반면 좀 약합니다. 0.48% 정도 하락 중이에요. 근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도 크게 외국인도 사고 기관의 매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지금 미국 나스닥은 선물지수 강한 모습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일단 코스닥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코스닥 종목들 중에 중소형도 주식들 중에서도 지금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들이 픽히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주식들. 와, 이게 엄청 전망이 좋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살려고 하는 이 픽히터 같은 주식도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빠질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이 지금 개미 무덤이라고 하는 빅히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나의 종목들 중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다 조금 눌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NHN, 한국사이버결제, 하물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최근에 올랐지만 이렇게 좀 빠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글쎄요. 일단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갈린다라는 게 뭐냐면 힘이 약한 사람들이 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캠트로닉스나 아까 카카오나 NH 사이버 결제나 그 흐름대로 보유했던 사람들, 그 흐름대로 보유했던 사람들은 옆집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으니까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 불안한 마음에 지금은 매도를 하거나 못 갖고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그 종목들 어떤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가지고 가거나 이런 때들, 아니면 여기 이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미리 이렇게 오를 때 팔아버리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막 오를 때는 제발 좀 빠져라 하는데 막상 이렇게 빠지니까 손이 안 나가죠. 왜 빠지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회의 요인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한번 지금 순환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시크리컬 관련 종목들이 강합니다. 시크리컬이라고 하면 경기 순환 쪽 섹터를 얘기하는데 철강, 화학, 자동차, IT, 금융 이런 것들이 다 시크리컬입니다. 그동안 많이 지금 올랐던 자동차, 지금 전반적으로 시크리컬 장사의 대표적인 포스코 같은 주식들은 오늘 3.7% 정도 오르고요. 내수주들도 오늘 좀 강하죠. 호텔 신라 이런 주식들 오르고요. 우리금융 같은 주식들, 이 시크리컬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금융주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오늘 3%씩 오르죠. 그러니까 코스피의 대형주 중에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이 시크리컬 종목들, 경기 민감주, 내수주들이 지금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 분위기가. 이유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연말로 다가올수록 배당 매력들도 있고요. 사실 국내는 지금 어쨌든 2단계에서 코로나가 1단계로 완화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내수주들 GS 홈쇼핑부터 이 신세계, GS 홈쇼핑이 연말 배당 주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소개도 한번 드렸는데 신세계 이런 유통주들 좀 반등하고 있죠. 국내 어쨌든 코로나는 지금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 포스코 같은 종목의 반등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상황들의 철강 경기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유럽부터 미국까지 우리나라 상황과는 다르게 코로나가 지금 다시 하루 확진자가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의 수출 물량이 많은 이런 수출 기업들의 시클의 섹터들이 얼마나 힘을 받고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크리컬 장세는 지난 6월달
그 다음에 지난 8월 달,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6월 달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완전 그 통제했다가 풀리는 때 6월달. 그 다음에 지난 8월, 9월에 이제 시장 나스닥이나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를 때 같은 흐름들을 좀 타고 이렇게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이 박스권을 지금 지난 6월에 한번, 8월에 한번 뚫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시클 흐름에서의 철강주들이 이 박스권,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어로 치면 21,500원, 한 22,000원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바닥주들 중심으로의 시장의 수급이 몰려간다. 아까 그 빅히터와 같은 성장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다소 안정적인 바닥주들, 오히려 이런 바닥주들을 흐름을 보고 단기적으로 들어간다 보다는 연말이나 뭐 내년을 보고 들어오는 물량일 수도 있고, 금융주들은 연말 배당까지의 목표로 두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좀 더 안전한 오르지 않은 대형주 쪽으로 흐름이 좀 오면서 성장주 섹터들은 전방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우리들은 성장주 섹터, 자기가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단순히 흐름으로 산 거라면 지금은 종목을 압축하면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런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3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내가 포인트를 보고 산 거라면 오히려 흐름으로 샀던 힘이 약한 종목들에 대한 비중은 줄이면서 오히려 내가 3분기 포인트라든지 연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어떤 충분한 성장성,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같은 흐름으로 받을 때 다시 편입을 하거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충분히 지키고 있는데 종목별 등락이 굉장히 심한 장이기 때문에 종목의 피킹이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하고, 이 흐름이 순간순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도 조금 여유가 되시면 두면서 상대적으로 내 종목들 중에서 나는 좋게 보는데 많이 빠진 것들은 그런 현금이 있으면 사실 오늘 좀 싸게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흐름들이 좀 잡혀나가는 분위기에서 흐름들이 이제 그 바닥에서 좀 이제 상승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주식들은 같이 좀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짧게나마 하여튼 시장에 대한 뷰가 굉장히 오늘 특징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그래서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이상 장중의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